자, 여러분, 19회 사회복지조사론 같이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과학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하죠. 자연과학에 비해서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렇죠? 예, 맞는 말이죠. 예,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에 있다 포인트를 주세요. 맞습니다. 자,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예, 사회과학이 그렇죠. 관찰 대상물과 관찰자가 명확히 구분된다? 여러분,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 연구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그렇게 있지는 않지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인간 행위를 연구하는 게 사회과학이죠. 또 사회문화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 사회가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관찰 대상과 관찰자 연구자가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과학과 사회복지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번에는 옳은 거예요. 자, 그럼 보도록 하죠. 사회복지학은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학문이다. 뭐 맞는 말이죠. 사회과학은 사회복지 실천적 지식의 제공 및 이론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네, 당연하죠. 예. 사회복지학은 응용과학이 아닌 순수과학에 속한다? 사회복지는 응용과학이죠. 순수과학은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순수과학이죠. 사회과학은 응용과학입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틀려요. 그러니까 디귿이 들어가면 안 돼요. 디귿 다 지워보세요. 다 지우니까 남는 건 4번밖에 없네요. 잠깐만 봅시다. 자, 사회복지학은 사회과학에 의해 발전된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8번 같이 보도록 하죠.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 또 옳지 않은 거죠? 포인트 놓치지 마세요. 보도록 하죠. 질적 조사에 비해 양적 조사는 표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다? 여러분, 양적 연구가 더 표본이 커요? 질적 연구가 더 표본이 큽니까? 예. 질적 조사에 비하여니까 맞죠. 그렇죠? 양적 조사 표본이 상당히 크다. 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질적 조사에 비하여 양적 조사는 귀납법을 주로 사용한다. 질적 조사가 주로 뭘 사용해요? 귀납법을 사용하고 양적 조사는 연역법을 주로 사용하죠. 예, 이게 틀립니다. 옳지 않은 것 정답은 이미 2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양적 조사에 비해서 질적 조사는 사회 현상에 질적 조사는 주관적 의미에 관심을 갖는 게 질적 조사고요. 양적 조사는 계량적이며 또 통계적이고 비교적 객관적인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맞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양적 조사는 가설 검증을 지향하고 질적 조사는 탐색이나 발견을 지향한다. 예, 맞지요. 그 다음에 양적 조사에 비하여 질적 조사는 조사 결과의 일반화가 당연히 질적 조사는 이건 굉장히 어떤 그 심층적 연구를 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맞습니다. 자, 이미 틀린 것은 2번에서 우리가 정답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자, 29번 사회복지 조사를 위한 수행 단계로 이번엔 옳은 거네요. 옳은 거에 관심을 잘 갖고 보셔야 됩니다. 자, 문제 설정, 가설 설정, 조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 예, 그러면 이제 요 앞부분에서의 어떤 이 문제들이겠죠? 앞부분에서의 문제들인데 자료 수집하고 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은 어때요? 이거는 차례대로 가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순서가 틀린 것들은 이미 틀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조사 설계가 앞에 이 분석보다 앞에 나와야지 뒤에 나올 수가 없지요.
자, 그러면, 1번하고 5번을 보게 되어지네요. 자, 그러면 5번을 보면 가설 설정하고 문제 설정을 해요? 아니죠. 일반적으로, 조사 설계할 때 일반적인 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이 설정돼야 조사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한 다음에, 분석해서 보고서 작성하는 순서대로 간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독립변수 앞에서 독립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 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렇게 있어요. 독립변수 앞에서 독립변수에 영향을 준다? 앞에 있다라고 해서 뭐라 그럽니까? 선행변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건 선행변수예요. 선행변수. 자, 그다음에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것, 독립변수의 결과고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거 뭐예요? 매개변수죠. 자, 다른 변수에 의존하지만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변수, 이걸 뭐라 그래요? 다른 변수에 의존을 합니다. 의존한다. 인디펜던스잖아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종속 변수를 이야기하죠. 종속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를 뭐라 그런가? 밖에 있다 그래서 외생 변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외생 변수는 이 밖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선행 변수, 그다음에 매개 변수, 그 다음에 종속 변수, 외생 변수, 이렇게 나오는 게 5번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적어도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 때, 확실한 것부터, 자, 요게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매개 변수 들어간 것만 놓고 봐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3개네요. 그러면 33.3%에서 시작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근데 앞에 외생이냐, 선행이냐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 외생은 밖에 있는 거니까 이것도 지우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 종속 변수를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요 변수의 개념들을, 그 다음에 변수의 어떤 역할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잘